페이지의 재고자산 지난번에 종류 요거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자, 재고자산은 첫 줄에 보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을 말하는데,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상품이 재고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그 제조기업이에요. 거기서는 재고자산은 제품과 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 저장품, 제공품 등이 재고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단의 종류들을 있죠.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저장품은 여러분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소모품들을 의미해요. 마스크나 장갑 같은 거 있죠? 일회용 그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도 재고자산이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밑에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보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시면 첫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된 모든 현금 지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을 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설명해 보면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그 매입 대금과 취득 과정에서 소요된 매입 수수료, 수입 관세, 보관료, 운반비, 보험료, 하역비 등이 포함된다. 사오면서 들어가는 돈은 다 포함시킨다라는 얘기죠. 한편 매입과 관련된 매입 할인이나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 있는 경우는 이를 매입 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부터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한다 그랬을 때 1이라고 쓰고 취득 수익 그러면 취득 원가. 그러면 내가 이걸 사온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 원가는 매입한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겠죠? 매입 단가. 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데 수량 사온 거 수량에다가 단가 곱한 게 내가 사온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사온 물건들 중에 하자가 있거나 파손된 물건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 판매자한테 저 연락해갖고 이거 깨졌는데요? 반품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내가 돈을 안 내잖아요. 돈 낸 거는 포함해 주는데 여기다 플러스 취득시 부대 비용이고 부대 비용이라는 건 돈을 내가 냈다는 거예요.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부수적인 비용들을 의미하는 거죠. 방금 읽어봤듯이 운반비나 수수료나 또 그런 거죠.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나 통관 비용 같은 거. 컨테이너로 들어올 때는 하역한다고 해서 하역비 이런 것들도 모두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포함시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내가 돈 낸 것들이잖아요. 돈 낸 거. 사오면서 돈 낸 거는 다 포함시켜주라 이런 거예요. 취득 과정에서. 근데 돈 안 내는 거는 반품 보낸 건 돈 안 낼 거 아니야. 반품 보낸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내가 매입한 총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계산하면 총 매입액이다. 내가 상품을 매입한 총 금액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좀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들,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보면 매입 환출이라는 것은 자 매입이라는 건 상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나가는 건가요? 매입은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환출은 들어왔던 게 다시 나가는 거예요. 뭔 소리야? 반품 보냈다는 뜻이지. 그래서 매입 환출은 왜 반품 보낼까요?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하자로 인해서. 그래서 하자 때문에 반품 보낸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자로 인한 반품액을 매입 환출이라고 부르고 그건 빼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누리라는 말도 있고 할인이라는 말도 있는 거 보이시죠? 둘 다 의미는 깎는다는 뜻이거든요. 깎는다. 깎는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애누리로 깎는 거랑 할인으로 깎는 거랑 이유가 달라요. 어떻게 이유가 되냐면 애누리는 위에 있는 요거가 같아요. 하자 때문에 할인받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사장님, 배송해 주신 물건에 저 이상해요. 두 개 저 찢어졌어요. 깨졌어요. 아, 사장님 그랬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물건값에서 까드릴게요. 이러겠죠. 그러면 이런 건 매입 애누리라고 해요. 근데 할인도 깎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의미가 다른데 무슨 뜻이냐면 판매자가 이런 거야. 저 손님 이번 달에 내가 좀 할인 조건이 있는데 대신 대금 결제를 좀 땡겨서 선결제를 해주시면은 DC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돈 좀 빨리 받아서 나도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결제를 빨리 해주시는 분한테는 내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었다면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해요. 판매자가. 그래서 이거는 매입 할인이라 그러면 외상 대금은 조기에 지급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말해요. 근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이걸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 돈을 안 낸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매입 금액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매입액에서, 총매입액에서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그걸 순매입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수매입액. 만약에 붕괴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거 설명해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내가 상품을 자 개당 2,000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샀어요. 외상으로 매입하고. 근데 이때 운반비가 있더라는 거죠. 운반비 10만원 현금 지급이야. 이런 거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의 운반비이기 때문에 상품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취득 원가에. 그러면 먼저 얘부터 곱해볼게요. 2,000원짜리 1,000개는
200만 원이죠. 근데 운반비 10만 원.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운반비라는 과목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차변의 상품이 210만 원이라고 처리가 되는 거죠. 210.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대변은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이 되고 현금이 10만 원이 되죠. 현금이 10만 원이다. 자, 지금 한 거는 여기까지 파란 색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설명한 거고 그 뒤에 나온 것들 알아보면은 근데 하필이면 사온 것 중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액 중 보니까 뭐라 그럴까? 저기 100개가 불량으로 N율이 받았다. 라고 해볼게요. 내가 사온 것 중에 100개가 불량으로 판명이 되어서 N율이 받았다. 그러면 한 개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개면 10만 원어치인가 봐요. 10만 원어치. N율이 받는다는 얘기는 외상값에서 까준다는 얘기니까 외상값을 없애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처리를 해주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처리하냐면 마음 같아서는 상품이 반품 간 거니까 이렇게 분개를 하고 싶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는 분개하지 않아요. 이렇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냐면 그럼 여러분 왼쪽 상품과 오른쪽 상품이 만나니까 얘가 지워지잖아요. 보면 알겠어요? 이렇게 상계가 된다고 이렇게 200으로 바뀌죠. 그러면 처음에 샀던 금액이 200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처리해 놓은 내용이 바뀌는 게 돼요. 너는 상품 그러면 처음에 매입했을 때 200만 원이었니? 원래 210이었잖아. 근데 반품 10만 원이잖아. 그래서 매입이 20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0만 원어치가 있을지언정 매입했던 금액, 과거 금액 자체가 20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210으로 두고 안 바뀌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과목을 자산의 감소이지만 이름을 매입 환출 및 N율이라고 쓰는 거예요. 매입 환출 및 N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빼기 하는 과목인 거죠.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에요. 자산의 감소인 거다. 그러니까 210은 명목상의 금액인 거고 실제로는 반품 10만 원이 있었던 거다 이거죠. 네가 처음 살 때는 210이었어. 근데 10만 원 반품이야. 실질적으로 200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외상대금 잔액을 조기에 지급해서 현금이요. 얼마 남았죠 지금? 200에서 10 없어졌으니까 190 남았네. 2%. 외상 매입값. 아니, 10만 원이야. 네. 개수에다가 10도 하는 거예요? 개수? 약간 천에다가. 여기. 아니, 잠깐만. 20만 원인가요? 나 잘못했죠. 개수가 아니라 요거로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했구나. 착각했어요. 20만 원이죠. 개수에다가 하면 안 되고, 이거에다가 단가에다 해야죠. 정확해요. 20만 원. 미안해요.
20만 원어치 외상 매입금이 없어졌다고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상대금 잔액을 두 개 지급해서 2%를 할인받았다. 자, 이런 거래를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200이 있었고 20이 없어졌죠? 그럼 얼마 남았냐면 180 남았네요. 자, 180만 원을 내가 갚는다, 먼저 갚아갖고 판매자가 할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 2%면은 180에 2%면은 36,000원이거든요. 36,000원. 판매자가 나한테 야 36,000원 까줄게. 그렇게 된 거니까 이 매입액에서 또 차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매입액에 차감돼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매입 할인이라고 처리해주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을 하는 거죠. 177만 4천 원, 아니 6만 4천 원이구나. 6만 4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나오는 매입 할인은 이 상품에서 빼기 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재무상태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상품은 210이었단 말이죠. 210. 근데 결과적으로는 순수 매입 금액은 210이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대출이 있고 매입 환출 내용이 그게 20만 원이고 또 매입 할인도 있어요. 36,000원. 얘네들은 대손충당금처럼 상품에서 빼기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그럼 대가를 지급한 건 얼마냐? 210에다가 빼기 23만 6천 원, 186만 4천 원이 실제 지급하고서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매입 금액은 186만 4천 원입니다가 되는 거죠. 매입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매출이 있겠죠. 매출. 그래서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 자, 나는 매출액을 구해야 되는데 순수 매출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죠. 순수 매출액은 나의 총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 이번에 내가 판매자니까 나도 반품 받을 게 있겠지. 매출은 나간 거니까 나갔다가 애가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빼야 순수 매출액이다 이랬는데요. 나의 매출액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온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판매한 걸로 계산하죠. 판매 수량에다가 원가를 곱할까요? 시가를 곱할까요? 매출액은. 시가. 시가라는 거는 이 금액에다가 사왔을 때 금액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겠죠. 그래서 시가, 판매 단가,
이걸 곱한 거예요. 수량 곱하기 시가로. 자, 그럼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보면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품 개당 5,000원, 5,000원에 2,000개 외상 판매했어요. 5,000원에 2,000개는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맞아요? 근데 이때 운반비가 쟤는 매입할 때 운반비, 판매할 때 운반비. 그래서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자, 그러면 팔 때는 운반비를 뭔가에 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이고 대변은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으로 운반비 10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 대변은 현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요 매출에 관련된 환입 매출이 할인을 한번 회계 처리해 보려고 해요. 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얘랑 반대 자리에다가 써준다는 의미예요. 수익 빼기가 돼야 되니까 수익 감소.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품 중에 지금 5,000원짜리인가요? 그러면은 10개가 불량으로 반품되었다. 반품되어 애누리 해주었다. 그러면 5,000원짜리 10개가 날라가야 되죠. 외상 매출에서 따고 그러면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고 5만 원어치네요. 10개니까 5만 원. 5,000원 10개 5만 원. 그 다음에 이 수익에는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수익 감소인데 차변에다가 그렇다고 상품 매출이라고 쓰면 안 된다. 매출은 처음에 1,000만 원인가 하니까 1,000만 원 그대로 놔두고 다만 반품 보낸 거가 얼마가 있다라고 쓸 거니까 같은 과목을 쓰지 않아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계정 과목을 쓰고 그게 5만 원이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원인이 같기 때문에 계정 과목도 두 개가 그냥 같이 묶어서 쓰는 거예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자, 그랬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외상 대금 잔액을 조기에 회수한 거죠. 조기에 회수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 1,000에서 5만 원 없죠? 995만 원. 그러면 이거에 2%를 할인해 주었다. 995만 원에 2%를 할인해 주었다. 자, 그럼 995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은 이제 대변에 가고 차변에는 그럼 야 2%가 까준다 얼마 받아야 되냐 이거죠. 995만 원 곱하기 2%
나만 바라봐. 왜? 자기들도 계산 안 하고. 19만 9천 원. 그래서 매출 할인. 나머지가 현금 이렇게 되겠죠? 995만 원. 그러면 975만 1천 원이다. 얘들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익의 감소로 차변에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보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이 1,000만 원인데 진짜로는 1,000만 원 아닌 거죠. 야, 나 원래 1,000만 원 매출했어. 에이씨, 그거 진짜 아니잖아. 왜? 반품 보내고 있잖아. 매출 환입 애누링 환입 및 애누링인데 글씨 줄인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반품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깎아준 거 있잖아. 매출 할인. 그래서 19만 9천 원. 요거 있잖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 빼보니까 1,000만 원에서 빼면 24만 5천 원 빼면 되죠. 그래서 24만 9천 원이구나. 1,000만 원에서 빼기 24만 9천 원을 빼주면 975만 1천 원 이만큼이니까 실제로 내가 돈 받은 것만큼이 매출이 되는 거죠. 975만 1천 원어치가 실제 순수 매출액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상품 거래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총 매입액이 있고 총 매출액이 있고 순수 매출액, 순수 매입액이 있다 이거죠. 좀 같을 수도 있고 그게 다를 수도 있고. 회계 처리는 그렇게 얘기해 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우리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보조교재 32페이지,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1, 2, 3, 4가 있죠. 맨 밑에 찾으셨어요? 32페이지 하단, 33페이지 상단 1, 2, 3, 4 그 내용인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